다음 같은 세 가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A안, B안, C안. 자, 여기 초기 연도에 투자하는 초기 투자 비용은, 초기 투자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매년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다 이렇게 다른 경우. 우리 간단한 사례에서는 잔존가액은 없다고 치겠습니다. 잔존가액은 없다고 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됐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숫자를 앞에 표에서 그려보면요. 초기 투자액이 1000이란 얘기고, 캐시프로 1이 100, 그 다음에 A안을 갖다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시프로 2 같은 경우에 400, 3가 500, 그 다음에 4가 200, 5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캐시프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잔존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이런 경우가 케이스 A, 우리 사례에서 A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이 투자안의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사례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회수기간법이 있었습니다. 회수기간법.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순현재 가치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회수기간법입니다. 자, 회수기간법. 우리 A안일 경우에 1000이 투자가 됐습니다. 1000이 투자가 됐는데, 캐시프로 1이 100이고, 그 다음에 캐시프로 2가 400, 캐시프로 3, 3년차 캐시프로가 500이 되면 딱 3년 만에 1000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A안 같은 경우에는 3년이 회수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B안, 이 B안 같은 경우에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의 금액이 아직까지 1000이 되지 않지만 5년차에 600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해보면 1000이 넘어가고요. 5년차에는 330만큼만 더하면 1000이 됩니다. 1000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소수점을 나눠보면 4.55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안 같은 경우에는 400, 300, 200, 그 다음에 4년차가 150인데 150까지 다 더하면 105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더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50 중에서 100이니까 0.66년 되죠. 그래서 3.67년이 회수기간이 되는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이렇게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순현가법입니다. 순현가법. 순현가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 매년 추정되는 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가치로 이렇게 다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을 1년도 말에 발생하는 100을 현금 흐름화, 현재 가치화 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인, 여기서 적용하는 할인을 5% 뒀습니다. 할인율인 1.05, 할인율을 1 플러스 할인율 R로 했을 때 1.05로 나눠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차 400을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1.05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5의 3승으로 나눠주고, 4승으로 나눠주고, 5승으로 나눠주고 해서 이 값을 전체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더해서 순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라고 5%의 할인율을 감안했을 때 1원이 됐을 때
만약에 1년 이후에 발생한 이론은 현재 가치로 얼마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1 나누기 1.05가 0.95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0.91이라고 하는 수치는 당연히 1.05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요 0.89는 마찬가지로 1.05의 3승이 되고 0.82는 1.05의 4승, 1.05의 5승. 이런 형태로 이론에 대해서 각각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나서 95.2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A 안에서 캐시프로 1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이게 100이었고, 그죠? 100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400이었고, 그 다음에 500, 200,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 요 각각의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결과치가 마이너스 23.8이니까 이 금액은 플러스 976.2가 되나요? 976.2. 예, 그래서 투자한 금액보다 향후에 나타나는 캐시프로 현재 가치의 합이 더 적은 경우로 net present value 순현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안이 A안이 되겠습니다. 자, B안, C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B안이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여기 산식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캐시프로를 요 순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할인율을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나올 때 값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A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순현재 가치였으니까 5%보다도 더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주면 현금 흐름이 조금 더 올라가서 마이너스 급이 제로에 접근하겠죠. 반면에 B안, C안 같은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 자체가 플러스였으므로, 그죠? 제로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5%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높은 할인율로 적용시켜야지,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이 될 때 딱 그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요것은 3.97%가 나오고요. 자, 요것은 5.76%가 나오고, 그 다음에 6.27%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소수점 이하로 숫자가 나타납니다. 엑셀을 통해서 IRR 펑션이라고 하는 펑션을 통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엑셀 펑션을 사용하시면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과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의 그 초기 투자 비용을 다 합산해버렸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0.976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A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5년 동안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이 976.2였죠. 이것을 1000으로 나눠준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0입니다. 역시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31.2가 나왔었고요. 우리 C안 같은 경우에는 1000을 투자해서 1027.6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렇게 순현재 가치에서는 976 빼기 1000이었죠. 근데 976.2 나누기 1000으로 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빼기를 나누기로 이렇게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내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C안, 또 수익률 지수법 같은 경우에는 B안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 분석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안을 보시면 다 다릅니다. A안, B안, C안, B안. 이렇게 NPV하고 그 probability index 수익성 지수법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다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분석 기법 자체를 우리가 한번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분석 기법의 어떤 요건을 판단해 봤을 때 우선은 투자와 관련된 모든 현금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 될 것이고, 또 제대로 된 분석 기법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고려돼야 되며 또 가치의 가산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자, 가치의 가산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런 원리가 성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산술 평균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캐시플로우가 다 고려가 됐는가? 우리 페이백 피리어드 어떻게 됐습니까? 회수기간법. 회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그 이후의 기간의 현금원에 대해서는 그 현금원의 크기라든지 또 발생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투자안이 회수되는 기간이 짧으면 그냥 판단을 그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캐시플로우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자, NPV나 IRR, PI 같은 경우에는 다 고려가 됐고, 두 번째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점에서 봤을 때 페이백 피리어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단순하게 더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좀 응용한 어플라이드 페이백 피리어드 같은 경우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감안합니다면은 어차피 모든 캐시플로우를 고려하지 않은 약식 방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 고려하는 것까지는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가치의 가산 원리가 적용되느냐라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NPV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규모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부 수익률 같은 경우에 1조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10%를 벌면 1000억을 벌 수가 있죠. 근데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20%를 벌면 20억을 벌 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내부 수익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후자가 훨씬 더 좋죠. 20%고 10%니까. 그럼 금액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자리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의 수익을 벌 수 있는 반면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20억의 수익밖에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금액에서의 어떤 제한이 이런 식으로 없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지, IRR과 같은 경우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잘못된 오판의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것은 지수나 혹은 연수로 판단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유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NPV법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러나 뭐 여타 지표들도 나름대로 규모가 차이가 크지 않다든지, 페이백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5년 뒤에는 우리가 유전 개발하는데 철수를 해야 된다. 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전제 조건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유용한 그런 평가 기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년제 가치법. 우리가 미래를 현금을 추정을 하고 그것을 현재 가치화하는 수년제 가치법이 사업 타당성 분석 혹은 투자한 분석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그런 분석 기법이 되며, 이러한 기법이 가치평가 기법에서도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특히 소득접근법에서 DCF 방식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 할인 방식은 방금 보셨던 수년제 가치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조정을 하게 되면 바로 DCF 방식이 이 NPV법과 거의 기본 베이스는 같은 그런 맥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